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민 노무사입니다. 문제풀이고요. 공인노무사 1차 데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먼저 예습하셨을 겁니다. 시험 보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면서 예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기본 강의를 통해서 혹은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조금 더 제가 각자가 모르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혹시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스스로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습하는 과정으로 한번 1회독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요 기출문제랑 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 하에 그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푸는데 40분 동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압축적으로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요, 그 문제가 그래도 이렇게 각인이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특별하게 또 더 기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는 다 모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문제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설에 이제 표로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3번은 보시면서 반복 학습한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도 향상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번 이렇게 8일 동안 진행되면서, 주말 포함해서 10일 동안 진행되면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완벽주의를 좀 버리셔야 돼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노동법을 완벽하게 막 다 공부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공부가 지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포함해서 10일 동안은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하고. 10일이란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10일 동안 내가 이것만 해도 될까? 예, 해도 되거든요. 요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시험 또 보시고. 저는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렇게 문제 오늘 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문제 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문제만 보시고요, 제가 거기다가 또 출처를 써놨어요. 그 출처를 한번 더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이거 그냥 갖고 가셔서요, 오늘 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이거 한번 여기서 보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설을 안 달았어요. 책으로 해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공부는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요, 반복하려면 많은 양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짜로 딱 갖고 가야 될 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넓게 봐봤자 시험장 가면요, 내 편이 안 되어줘요. 시험장 가면은 5개의 지문 중에 내 편을 4명 딱 포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낯선 거 등장하고 이럴 때 3명, 2명이라도 딱 내가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야, 혹은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딱 정해둔 다음에 차라리 확률 게임으로 가도 좋습니다. 5개 다 모르는 것보다는 4개를 확실하게, 3개를 확실하게 아는데 2개 중에 모른다? 그럼 50% 확률이에요. 그런 거 2개 모른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하나는 맞추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은 이게 지금 우리가 100점 맞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대평가라서 뭐 몇 명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은 뭐 과열 경쟁이 되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우리 노무사 공부하시면서 2차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에 힘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려면요,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요, 나름의 확률에다가도 배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기출지문 확실하게 잡으면서 알짜 딱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알겠다, 모든 걸 다 공부하고서 내가 그 아는 것 중에 이 공부한 걸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풀겠다고 하시면요, 지치시고요,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실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기출문제 갖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요. 기출 및 예상 문제 중심의 예습형 모의고사인데요. 주로 기출 문제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는요. 혹시나 할 수 있는 예상 문제인데요. 저도 이거 기출 분석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2024년만 유독 특별했습니다. 사실은 2025년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예전 거를 복습을 제가 이렇게 봐도요. 2024년에 유독 특별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25년도 문제만 많아졌지 그 출제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024년처럼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처럼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출 중심으로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 내용도 수업을 하면서 또 조금씩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40분에 60문항 준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요. 시간 남으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125문제를 노동법 1도 보고 노2도 보고 그 다음에 민법도 보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도 보고 그 다음 경영학도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꺼번에 125문제를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민법에서 시간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고 민법에서 당황하기 시작하면요. 막 패닉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준비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널널하게 시간을 확보해보자. 특히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풀거든요. 아냐 모르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고민해봤자거든요. 오히려 틀린 거 내가 선택한 거 고치다가 틀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면서 1교시, 2교시로 바뀌다 보니까 1교시, 2교시 그 다음 2교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2교시는 정말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교시가 오히려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가고 1교시는 시간적으로 타이트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막 고치다가 또 생각이 많아지고 2교시는 정신없이 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문제에서 60문제를 제가 낸 취지는요. 타이트하게 해서 패닉 상태에서 빠지는 거를 헤어나와보자 취지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그 40분 동안 많은 양을 다루면서 그 의미 있게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60문제가 나한테 특별하게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거 당연히 관리하셔야겠지만 제 경험상 1교시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경험해 봤을 때 노1, 노2가 시간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40분 동안 60문항 다 안 풀리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실제 시험 가면요. 오히려 시간 남으십니다. 보통 노동법은 1분에 한 문항은 더 많이 풀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다못해 한 5분 정도는 남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전 시간에 뭔가를 해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제 진짜 경험인데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시간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강사님들은 일부러라도 오전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를 일단 1차 모두 다 이게 아마 그래도 이게 오전이고요. 약간 정오를 넘어가는 오후 타임입니다. 약간 미세하게 넘어가거든요. 자꾸 머리를 이렇게 오전에 노동법 공부하고 혹은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정오 정도에 딱 시작하면 그때 보니까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이렇게 요 세 가지 과목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가서는 다를 거야라고는 하는데 그날 가도 머리 쓰던 거는 또 비슷하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2차 공부할 때도 법 과목 노동법 1교시 노동법 1, 노동법 2는 오전에 시험 보고 인사는 오후에 시험 봅니다. 인사는 오후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행정하고 선택 과목은 이튿날에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이튿날에 다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오전에 후루룩 보니까. 그래서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2기 시작되면 이거 오전에 시험 보시고 이거 저녁에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강사님도 보면은 그 인사를 굳이 오후에 딱 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오후에 시험을 보니까 우리가 오후에 딱 1시 정도에 시험을 보는 게 바이오 리듬상 맞다라고는 취지로 이렇게 시간 배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취지에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취지에 완전히 공감을 해가지고 오후에 자꾸 인사 공부하다 보면요, 인사적인 머리가 오후에 돌아가요. 그리고 노동법 원도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강사님들 보면요, 반드시 나는 오전에만 딱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취지가 완전히 이해가 돼요. 오전에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전에는 약간 이렇게 리걸 마인드 있게 공부가 되고 오후에는 경영학적인 마인드 있게 공부가, 그렇게 계속 우리가 1, 2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돼가지고 한번 제가 요번에 노동법 1, 2도요, 한번 오전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가 오전에 가면 뻐걱뻐걱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느낌. 아무리 그 시험장의 긴장감 속에서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던 대로 하게 돼요. 하던 대로. 그래서 제가 실전과 유사한 오전 시간에 모의고사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날 실제 시험 날이 되시면 아마 7, 6시서부터 6, 7시서부터 일어나셔서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오전 시간에, 이른 오전 시간에 시험 공부해보는 거 평일 기준 우리 8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시행착오 한번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는 다 안다 생각했는데 약간 배치만 다르면은 낯설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게 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공부에 나는 이제 완성이 됐다 생각했다 나름. 근데 내가 생각했던 완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가 시험을 마주해 보니 약간의 백지 상태에 빠지더라, 혹은 아리까리하게 몰랐던 것들은 실제 시험장 딱 문제를 마주하면은 실제로 생각 안 나는구나, 나의 100%가 실제로는 한 70%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100으로 갑니다. 그래서 8일 동안만 요 느낌만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막 100점 맞으시길 한번 목표 드려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8일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우리 객관식 노동법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주로. 그래서 만약에 부교재 갖고 오신 분 있으시면은 주교재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공부 방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요, 정말 이제 이거 같이 문제 풀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일부러 저희가 막 또 배치 안 했어요. 왜냐면 기출문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맛을 느끼시길 바래요. 반복되는 게 반복되는구나. 반복되는 건 진짜 계속 반복돼요. 기출문제는요, 교수님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을 거쳤고, 그 다음 법조문 중심이고, 출제 시비에 안 걸린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난이도 조절을 한번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고요. 냈던 문제에서 계속 낸다는 거를 느끼시고, 또 두 번째, 이거 우리 예상 문제 보다 보면요,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근데 그 바꾸는 포인트가 기출문제랑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꼬는 포인트가 약간 다른데요,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기출의 꼬는 포인트를 먼저 완전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금 첫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자입니다. 공부가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노동법 공부가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기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이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그러면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걸 완전히 알짜로 딱 잡고 있는 다음에 나머지는 때로는 확률 게임에 맡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운에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 갖고 가면요. 전체 비중에 저는 80%는 넘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막 그리고 기출마다 기출을 풀다 보면 자꾸 이렇게 꼬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 꼬는 포인트를 기출로서 학습이 완전히 기출 문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꼬는구나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 꼬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를 학습을 하셔야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면은 예상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시선이 이상한 데서 멈춰요. 이상한 조사에서 딱 멈추고 거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꼬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도 기출에서 꼬는 포인트에서 딱 꺼야 되는데 혹시 이게 한정사 이상에 딱 꽂히고 이 조사 이상에 딱 꽂히고 그러면 자꾸 시간이 머무르고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잘 안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이 완전히 되신다면 꼬는 포인트와 반복되는 문장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기분 좋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0% 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요 기분 좋게. 여기서부터는 내가 무조건 점수를 얻는 거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점수가 얻는 거다 생각하시지 여기서 무조건 이제 합격은 됐고 여기서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예습하고요 모의고사 그 다음 강의에서 3회독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 중심의 예습형 모의고사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첫날서부터 빈틈없이 8일 동안 소중한 기회거든요. 8일 동안 이렇게 만나서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강의를 듣기 전에 시험을 본다. 이 행위 자체가 8일 동안 중요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딱 100%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안 풀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더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걸 더 알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이렇게 당연한 거. 우리가 보이가 소년이고 거리 소녀라는 거를 우리가 뇌를 거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 이렇게 당연하게 다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공부할 때 항상 당부드리지만 한번 노동법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머릿속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강의 계획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서 몇 번에서 출제됐는 여기서 이거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요 문제지는 잠시 접어두시고 같이 노동법 우리 객관식 에센스 책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일부러 노동법 투서부터 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원들 다들 잘하세요. 첫 시작 마음이 첫날은 이게 노동법 원들은 다들 이렇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낯선 노동법 투서부터 일부러 시작을 해봤고요. 노동법 2 시작하면은 296페이지가 왼쪽에 펴져 있고 아마 297페이지 쪽수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297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출제 범위에서 실제 기출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표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요. 기출문제 분석표 있고요. 거기 보시면 노2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범위가 제1편 기본이론하고 제2편의 노동조합법 중에 제1장 노동조합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11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총 40문제 중에 11문제니까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11문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출제 내용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의 해산이라는 파트 있어요. 맨 마지막입니다.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그냥 출제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관리라는 것도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출제되는 것들은 매년 출제되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최근에 계속 기출되는데 저희 지도교수님 여기 들어가시거든요. 경산호위 위원이신데 최근에 기출 많이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요즘에 시의성 있게 자꾸 들어오는 것도
출제 범위가 넓어져서 여기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2023년서부터 2024년 넘어갈 때 들어왔고 또 25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5문제 때는 중요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40문제 낼 때는 무조건 느는 단골 문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문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자, 다시 그렇게 되면요. 오늘 비중이 한 25% 정도 되니까 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99페이지입니다. 근데 첫 시간에 약간 머리 쌩쌩할 때 여기 노동법 총론은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역사 문제고 이거 역사요. 제 생각에는요. 요 정도 맞추면 기분 좋은 거고 공부할 때 기분 좋게 공부하시고요. 무조건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역사 문제는요. 틀리라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작정하고 내는 겁니다. 그냥 틀리라고.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범위 속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작정하고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 쌩쌩할 때 조금 더 중요한 문제 우리 이 3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조금 집중도 떨어질 때 역사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7문 쪽 보시면요. 여기서 327페이지 1번, 2번 모두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살짝 짚어드리면 2번에 5번 문제 보시면요. 5번 지문.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 권한이 있는 능력을 가진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요번 노란봉투법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된 가가 당연히 없을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있겠습니다만 부당노동행위 쪽에서. 근데 요번에 노란봉투법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이 지문 물론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 그래도 노란봉투법 다시 한번 출제가 워낙 강력하게 또 될 거라서 정말 그거는 다시 법조문 그대로 볼 건데 지금 이렇게 지문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사 권능 있는 거, 우리 법률적, 사실적 권한 있는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면요. 직접 고용 관계에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자 범위 확대된 내용입니다. 실구지결 판례입니다. 실구지결. 네, 실구지결. 그 5번 해설 보시면요. 중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실구지결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판례, 현대중공업 판례였습니다.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문제는 안 냈습니다. 근데 한번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중요도에서 벗어났지만 요거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328쪽에 보시면요. 3번, 4번 둘 다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4번의 4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요번에 노란봉투법 내용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사.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동쟁이란 근로자와 뭐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설 보시면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어서 요거 왜냐면 뒤에 보시면은 노동쟁이란 하면서 뒤에 쭉 보시면은 감옥부터 라목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 분쟁 상태, 즉 권리 분쟁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권리 분쟁 요 내용이 권리 분쟁도 들어간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자면 단체 교섭이라는 거는 단체 교섭의 교착 상태에 빠지면 이제 노동쟁의에 벌어지는 건데 단체 교섭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앞으로의 이익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 거지 기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권리 분쟁한다는 건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한다는 건 갈등 비용이 너무 심화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명백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에 들어오고 조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조금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 둘 다 출제하지 않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부하시면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고요. 1번과 2번
우리 기출문제 330페이지 1번과 2번 출제했습니다. 모의고사에 출제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요. 1번 보시면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우리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다르다는 거, 특히 우리 구직 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 3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이거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시고, 이거 근로기준법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한번 눈에 바르시면서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이런 게 방점이 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정의 개념, 정의 규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노란봉투법 내용인데, 이게 노란봉투법이 그 당시에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판례로서 나온 문제인데 이게 노란봉투법의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지문과 유사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사 권능이 있는 법률적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그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확대가 돼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제는 있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판례로도 있게 된 거고 아예 노란봉투법의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비슷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그 다음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 5번도 실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되고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반근근한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도 하는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근근한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보다 각각 다 확대됐다고 보시면 아주 논리적으로 그게 학술적으로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수험적으로 이해한다고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있을 때 노동조합법은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더 확대됐거든요. 그에 대비되게 사용자도 더 확대됐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요, 3번이었습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이것도 동일하게 틀린 지문입니다. 19년도에도 비슷했고요. 21년도에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야. 자꾸 출제자분들은 이 근로자라고 하는 거를 둘 다 같이 생각하는 거를 그런 수험생들을 고르고 싶으신 거죠. 그 필터링하고 싶으신 의사가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다 읽진 않고 4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공부하시면 아셨겠지만 4번 지문 보시면요. 2번에 4번 지문 보시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저기 계속 출제됩니다. 이 지문.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을 계속 바꾸시거든요. 뒤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 이렇게 두 문제 출제를 했고 한번 모의고사를 보시면서도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근로자성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3번과 4번 둘 다 출제 안 했습니다. 출제하지 않았는데 3번에 우리 지문, 정답 지문 한번 볼까요? 5번. 다 옳지 않은 것 5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5번인데 이게 노동쟁의가 아니라 쟁의행위였어요. 근데 노동쟁의랑 쟁의행위 다 쟁의 들어가고 뭔가 싸우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잘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노동쟁의랑 쟁의행위. 그래서 각각이 정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쟁의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 폐쇄 이런 거 다 쟁의행위거든요. 그래서 쟁의행위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요 해설부터 보시면요. 노동쟁이라고 하면은 그 2조 5호가 있어요. 2조 5호가 있는데 이거 지금 해설도 조금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요번에 바뀌었으니까 바뀐 우리 법조문으로 노란봉투법 조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설을 굳이 안 바꾸셨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만약에 나온다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노란봉투법 의식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쟁이 이거 실제로는 법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그 제가 법조문을 지금 일부러 안 갖고 오긴 했지만 이 법조문 안 갖고 왔는데 그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바뀌었어요. 분쟁 상태 이익 분쟁, 권리 분쟁도 들어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328페이지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328페이지에 4번 문제에 4번 지문이 바뀐 노동쟁이 규정입니다. 바뀐 노동쟁이 규정. 요거 중요하게 우리 노란봉투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요번에 법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출제됩니다. 요거 100% 출제될 겁니다. 예, 그날 가서 그냥 이거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쟁이 정의 규정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쟁의행위 정의 규정은 우리 331페이지의 5번 지문입니다. 요거 쟁의행위로만 바꾸면 요거 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쟁이, 쟁의행위 둘 다 뭔가 갈등이고 교착 상태 있고 다투는 것 같으니까 그 말 같은데 이거 정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출제되고 거기서 앞에만 바꾸면 틀린 문장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쟁의행위, 노동쟁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4번 문제 보시면요. 2번 지문 보시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예, 자꾸 여기에 방점을 찍으십니다. 방점을 찍으셔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지문들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빠르게 봐보세요. 다 출제된 비슷비슷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비슷한 지문들 반드시 그냥 공부하세요.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꾸 제가 1차 자꾸 당부드리는 게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떨어져요. 전 장담하거든요. 제 지인분들하고 다 보면요. 첫 번째, 너무 완벽하게 해요. 너무 완벽하게. 계속 완벽하게 모든 어떤 책도 너무 엄청 많이 막 에센스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강사님들 책도 다 사시고요.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겠다. 정말 완벽하게 하겠다 하다가요. 반복 못 하다가 그냥 후루룩 그냥 떨어지시면. 그리고 내가 이만큼 다 공부해가지고 그날 가서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그날 가서 내가 문제는 한번 풀겠어.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문제는 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문제지만 이 우리 노무사 시험은 봤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완전히 내가 최소한 완전 효율적으로 하겠다. 막 요약서만 보겠다. 요약서만 보겠다. 요약서만 보고 막 문장화 되어 있지도 않은 거 그냥 요약서만 막 이렇게 탁탁탁탁 보면서 공부하겠다. 혹은 기출만 달달달달 외우겠다. 이것도 문제인 게 완전 그냥 모르고서 외우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다른지 알고 나서 의미 있게 읽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양극단. 그럼 웬만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한 30% 된다고 하면요 나머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다 무리 없이 그리고 고득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고득점 하세요.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 끝나고 115주 정도 여일 남습니다. 15주 정도. 이때 이거 점수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한 4주 걸리거든요. 이 4주면요 25%예요. 25%에 차지하는 양 시간 동안 불안하게 있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이거 합격이야. 그냥 합격이면 합격인 건데 뭐 경영학 때문에 내가 혹은 OMR 때문에 내가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때 집중 못 하십니다. 이때 집중 못 하고 25%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내가 나 이거 노동법 이거 1차 딱 60점 맞는 공부만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내 그릇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딱 나오면요. 한 70, 그렇다고 해서 엄청 고득점이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70점 후반서부터 80점 초반에 딱 걸리시는 분들, 이거 되게 높은 점수예요. 사실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평균 70은요 되게 높은 점수예요. 왜냐하면 민법하고 이런 거 막 끼다 보면요. 그래서 평균 70점 혹은 70점 후반 정도 이렇게 나오시면요 고득점 하신 거거든요. 뭐 90몇 그런 거 70 몇 점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하시면요 2차 갈 때 자신감 붙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대로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우리 반복되는 기출지문 단단하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단하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요. 요거 333페이지 이 1, 2, 3, 4 다 출제 안 했습니다. 출제 안 했고 웬만하면 예상 문제는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냈고 꼬는 포인트에서 괜히 혼선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문제 40분 동안 집중되게 보는데 이상한 데서 시선 머무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 냈고요. 그 대신에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표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격 요건에 따라서 이게 반려 사유거든요. 이게 보완 사유가 있고 반려 사유가 있어요. 근데 반려가 여기 소극적 요건입니다. 보면 이게 왜 또 나올 거냐면 요번에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 1번 지문에 1번 문제의 4번 지문 보면요. 이거 이제 아닙니다. 해설 보시면요. 국법에서는 결격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됐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아직 내일이에요. 내일서부터 시행합니다. 바뀝니다. 사경공군주였습니다. 원래는 표 보시면요. 사용자의 경비의 경, 공제의 공,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근이고요. 주로의 주에서 사경공군주였는데 이제 사경공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낼 거예요. 낼 겁니다. 이거 무조건 냅니다. 이거 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던 문제였고 거기다가 개정까지 됐으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냅니다. 무조건 냅니다. 요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아닙니다. 요거 이제 있어도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내진 않았지만 표 한번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여기서 잘 꼬는 게요. 주된 내용 일부분 뭐 한정사 집어넣어서 복리사업만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요거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334페이지서부터 또 여기 다 334페이지하고 335페이지 모두 다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제가 뭐 또 강조해드리고 싶냐면요. 334페이지에 보면 신고서 기재사항이 있어요. 뭐 요즘에 각종 기재사항들 있잖아요. 요거 제 생각에는요. 요거 한 20%예요. 요거 그냥 알고 있으면요. 그냥 정답 맞추시면요. 기분 좋게 맞추시고요. 틀리면요.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아니요. 딴 것 때문에 떨어지실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거 말고도 그거 못 풀어도요. 이거 못 풀어도 딴 거 맞출 거 많습니다. 맞출 거 많아서 이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당연히 이거는 뭐 명주조임소위원회에서 약간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시험장 가면 당황해서 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다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 2차에서도 중요하게 안 다루는 내용인데 굳이 뭐 이거 그리고 여기에 매몰되다가요. 딴 거 못 보세요. 뭐 시험 5분 전까지 명주조임소요. 안 나오면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안 나오면 스스로 실망해. 막 박탈감. 왜 안 나왔지? 하면서 아이씨 하면서 막 나왔었어야 되는데 뭐 그럼 시험을 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뭐 안 나왔다고 스스로 실망하고 딴 거 더 볼 걸 하면서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시험이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안 나왔구나. 그냥 안 나와서 기분 좋고 혹은 나오면은 풀면 되고 안 풀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요. 5번에 해설 보시면 행정관청이랑 해가지고
그 법문에선 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라고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뭐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뭐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점점 단위가 올라가는 느낌. 물론 이렇게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그래도 혹시나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다음 광역시, 광역단체, 자치도, 도지사, 시장 이런 거 간혹 그냥 안양시를 뭐 안양시, 뭐 군포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장이 있는데 서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광역단체장, 하나는 지자체 단체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같은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거는 나중에 행정쟁송법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한번 이왕에 뭐 한국지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리적인 거 한번 꼬집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들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한번 익숙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6페이지도 출제 안 했습니다. 요거 출제 안 했고요. 337페이지 기출문제 모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다 볼 겁니다. 출제하지 않아도 볼 겁니다. 자, 1번하고 2번 있고요. 2번 출제했습니다. 2번 출제했습니다. 2021년도 문제 2번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우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인데요. 최소한의 규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요거 우리 경비 원조 실질설, 형식설 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받는 거 노동조합이 쟁취한 거예요. 쟁취한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쟁취한 건데 이거 뭐 최소한의 규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거 쟁취한 거거든요.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가지고 쟁취한 건데 이렇게 쟁취한 것도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노동조합 활동이 안 됩니다. 쟁취한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원조로서의 부당노동 행위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운영비 원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다 그 반복 출제되는 거. 사경 공군주 중에 뭐 이런 거. 이 지문들 정말 계속 반복 출제되거든요. 네, 한번 중요하게 다 옳은 문장이니까 이 옳은 문장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옳은 문장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출제했고요. 1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된다. 반려가 있고 보완 사유가 있는데 반려는요. 사경 공군주에 해당할 때 반려하는 겁니다. 안전히 그냥 돌아가. 없었던 그냥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반려거든요. 근데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규약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려한다? 이거는 왜냐면 반려하는 거는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결한다 혹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못할 거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반려를 하는 건데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반려까지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보완 사유입니다. 보완 사유. 여기서 한번 21년에 반려를 보완으로 꿨네요. 보완을 반려로 꾼 거죠. 2번입니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법조문인데 접수된 때가 아니라 뭐 수리된 때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면 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그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런 숫자 같은 거 왕왕 출제됩니다.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뭔가 오늘 요번 8일 동안은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전체적인 위치 중에서 이게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초점 다치보다 이 지문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 공부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8일 동안만이라도요. 8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뭐 에센스 책 보시면서 우리 기본 내용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내가 완급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만이라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된 사항 중에서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된다. 그렇구나. 이거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계속 반복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인 거 파악, 대략적인 거 됐으면요, 이 지문 단단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한 단계. 경기도에 하남시와 구리시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경기도지사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요, 20일 이내에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기간을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5번 지문 같은 경우 이게 예상 문제로 하면요, 막 대통령령이 정하는 애 대통령령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기출 문제의 취지랑 안 맞아요. 물론 기출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는 포인트가 다르면요, 이상한 데서 시선이 머물거든요. 기출만 만약에 학습이 된다고 하면 20일을 바꿨으면 20일을 바꿨지 대통령령을 바꾸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기출은 그래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 문제까지 모두 다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시선이 자꾸 이상한 데 멈추니까 제가 괜히 긁어부스러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숫자 20일 한번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냈습니다. 3번도 출제했습니다. 3번, 4번 모두 출제했습니다. 3번, 4번 출제했는데 반려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요, 사경공군주의 사입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그 운전기사분들, 임원의 운전기사분들, 그 다음 노무팀장, 노무사 이런 분들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거든요. 반려되겠습니다. 돌아가.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된 거 두 개거든요.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보완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반려합니다. 20일 이내, 이것도 또 빈출됩니다.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20일이 뭐 대통령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일입니다. 기출문제는 20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대통령령이 중요하다고 하면 풀 문장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기출에서 이렇게 요약된 문장으로 낼 때는 20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되는구나. 그래서 1번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가 반려고요. 나머지는요, 이로 실수할 수도 있죠. 허위 기재한다는 건 조합원 수는 계속 변동되고, 사람 숫자 세는 거 가끔 틀리기도 하고, 특정 날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이거 갖고 반려한다? 야박합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락 누자야 할 수도 있죠. 이거 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노동조합 하시는 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빈출되네요.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보완사유입니다. 보완사유.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면요, 또 이게 각각의 다시 또 지문화 확 바뀌기 때문에 요거 단단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요거 출제된 거 4번입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틀린 문장인 게, 연합단체는요, 전국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됩니다. 이거 25년에 기출됐고 어떻게 출제될지 또 모릅니다. 요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또 이대로 출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냐면 제가 문제를 낼 때도요, 옳은 것을이랑 옳지 않은 것을은 느낌이 확 달라요. 시험장 가셨을 때요, 시험이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어려워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정답이요. 저는 일부러 5번에도 많이 배치했거든요. 그러면 1, 2, 3, 4번 다 보게 돼요. 어려워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훨씬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거 딱 하나 고르면 되는 느낌인데, 옳은 것은요, 4개를 다, 5개를 다 봐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이거 옳은 것은 하면서요, 이거 1번 똑같이 낼 수도 있어요. 2026년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서 옳지 않은 내용으로 4개 까는 것 중에 1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단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이 지문은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수험생분들이요, 연합단체하고 연맹하고 단위노조 이런 거 구분 다 못 차시거든요. 실제 2차 시험장 가서 다 못 차시거든요. 산별노조가 산별노조가 연맹이냐, 뭐 이렇게 헷갈려 하셔요.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즉, 연합단체는요, 연맹,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위노조가 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거 대학원 가서 공부하시잖아요. 대학원생들이라고 하면 판사님,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노무사님들, 노무사 우리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법대 다 나오시고 막 사법연수원 다 나오시고 그 다음 그렇게 하셨는데도 단위노조가 뭡니까 하면 다들 어버버 하세요. 저도 어버버 했고요. 단위노조는요, 단체 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단위노조입니다. 단위노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체 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단위 노조는요, 기업별 노조일 수도 있고요, 산별 노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별 노조. 그러니까 단위가 크면 클수록 커진 기업별 노조는, 산별 노조는 기업이 규모가 크니까 뭐 더 크고 이런 게 아니라요. 누가 구성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구성원이 되냐. 단위 노조는요, 누가 구성원이 된다? 근로자가 구성원이 됩니다. 근로자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 그렇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는 그 소속된 근로자들이 구성이 되고요. 산별 노조 중에요, 금속노조 이런 데는요, 근로자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요, 산별 노조, 금속노조의 지부로 있는 거예요. 지부지회로 있는 거예요. 지부지회. 산별 노조가 이렇게 있을 때요, 노동조합들이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부지회가 구성원이 돼요. 지부지회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구성원들이 되는 그 단체가 연합단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위노조는 근로자가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에도요, 그냥 개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노동조합이라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부지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위노조가 아니고 총연맹 이런 건 뭔가요? 그러면 민주노총 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거 연맹 뭐냐요? 연맹, 무슨 연맹 이런 거는요, 연맹은 단위노조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단위노조들이 구성원이 됩니다. 노동조합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 총연맹은요, 단위노동조합들의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단위노동조합들의 구성원. 단위노동조합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들이 연맹, 무슨 연맹. 그 다음에 단위노조는요, 원칙 근로자들이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부지회 노동조합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이고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입니다. 하부단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별노조 하면은, 연맹. 예, 아닙니다. 이게 다 오해하세요. 보면 총연합단체인 2번 지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이죠. 문장 한번 다시 보세요.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연맹 뭐 이런 거.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입니다. 구성원이 노동조합이에요. 구성원이.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기출지문은요, 하나하나 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단단하게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꼭 요거 문장 그냥 후루룩 읽지 마시고요. 분설해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런 노동조합이죠.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이구나. 노동조합의 활동. 그런 노동조합, 구성원이 노동조합이구나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간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거는 총연합단체인 개념이고요. 또 산업별로 연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성원들이 산업별로 단위노조들로 구성된 산업별 연맹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예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잘 읽어보세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요, 단위 노동조합이 가입됩니다. 4번입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가 있는 를 말한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2차 가서 헤매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 뭐 산별노조인데 왜 산별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서 그것도 단위노조인데 단위노조 안에 단위노조가 막 가입된다고 이해하시고, 예, 그렇게 되면은요 혼란입니다. 대혼란으로 갑니다. 5번입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요거 숫자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요. 6번 출제했습니다. 6번 출제했습니다. 5번 먼저 보시면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된 것. 즉,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 단체이자 노동조합법상의 형식적인 요건까지 모두 갖춘 우리 노동조합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노동조합이죠. 그런 분들은요. 디귿, 리을, 미음. 노동 3권을 중에 단증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기역, 니은, 당연히 실질적 요건만 갖춘 근로자 단체도 향유할 수 있지만, 법의 노조도 향유할 수 있지만, 노동쟁이 조정 신청권, 이거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권, 그 다음에 이것도 서비스, 그 다음 법인격 취급하는 거, 이것도 노동조합, 우리 형식적인 요건까지 다 갖춘 노동조합만 가능하다는 거. 디귿, 리을, 미음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17년도에 출제됐고, 요거 문장으로 바꾸면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영 표시된 우리 표 한번 보겠습니다. 무자격 노조의 지위. 그래서 노동 3권, 법의 노조라고도 하고요. 무자격 노조 이러면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사실은 무자격 노조, 이렇게 박사님께서 무자격 노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무자격 노조라는 게 법문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법의 노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모든 강사님들이 다 법의 노조라고 얘기하시지 무자격 노조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법의 노조의 지위입니다. 법의 노조. 어교협이 있었죠. 어느 정도의 단체 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 체결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입니다. 단체 협약 체결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설 이렇게 있는 것도 그냥 일단은 그래서 기출된 지문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조문 한번 보시면요. 4번도요. 조합원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는 못하지만 조합원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음영된 거 5번 그냥 이해하시고요. 계속 기출된 걸로 정제된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제가 출제했습니다. 위에 세 개는 다 맞는 문장이에요. 보면요. 노동위원회 구제 우리 조정 서비스 이거 거칠 수 있죠? 17년도에 출제된 거 19년도에 더 구체적으로 출제한 거입니다. 이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19년 대비하면서 17년 문제가 성실하게 딱 풀렸으면요. 19번도 잘 풀리셨을 겁니다. 노동쟁이 조정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명칭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잘 나와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를요. 이게 원래는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포함하여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외하고는인데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빈출됩니다. 되게 빈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고요. 전체적인 위치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만 노동조합 파트구나 해서 이 내용 단단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꼬아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솎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7번, 8번 모두 다 냈습니다. 출제했습니다. 340페이지 7번과 8번 모두 출제했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시면요. 노조법상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체, 법의 노조죠. 법의 노조. 무자격 노조, 맞는 말인데요. 법의 노조. 그리고 기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 이게 굉장히 정제된 문장이실 거예요. 얼마나 고심하고 내셨겠습니까? 사실 2020년에. 근데 법의 노조라는 말을 안 쓰시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조정할 수 없죠. 조정 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 신청할 수 없는데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3번 틀린 문장. 그 다음에 4번, 5번 느껴보세요. 4번이 맞을지 뭐할지 몰라요. 이거 헷갈리고. 왜냐면 이거 4번 지문 보세요. 노동위원회법이에요. 이거 부속법령이거든요. 4번 그 당시 2020년 한번 빙의해 보세요. 헷갈리죠. 4번 헷갈려요. 맞나? 근데 3번이 너무 확실하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이제 기출로서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출제될 수 있으면 이럴 때도 기출로 학습하는 겁니다. 8번이요. 문제 그 당시에 이거 무슨 중복 정답이다 뭐다 문제 많았어요. 이거 엄청 문제 많았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쪼잔하게 냈거든요. 엄청 쪼잔하게 냈어요. 이거 한번 먼저 학습해야 될 게 3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43페이지에 미리 2년 전에 살짝 노출을 시켰어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출제했는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 사항 중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약간 먼저 이 당시에 되게 새롭게 나온 문제였거든요.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였던 거죠. 2022년에 틀리라고 낸 문제였었던 거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근데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지문을 보면요, 니은 디귿이 20하고 1인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2번 지문 보세요. 20일 이내에 보완 요구해야 된다. 이거 계속 저번에 얘기했던 아까. 근데 여기서 대통령령 이거 이상하게 꼬면 안 돼요. 이거 예상 문제에서 자꾸 대통령령 꼬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 예상 문제 학습의 폐해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데서 꼬거든요. 근데 이거 20일이 중요하다고 내신 거예요. 1회 이상 이거 중요하거든요. 매년 1회 이상. 그러면요, 20하고 1만 조합해 보면요,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거 그러면 시험장에서 느꼈을 수험생들 느껴보세요. 모르겠거든요. 모르겠는데, 왜냐면 기억지문이요, 이거 이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하지만 풀리거든요. 문제는 풀렸다고 하고, 이게 이제 기출화가 된 거죠. 새로운 신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이게 2022년에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24번을 대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빙해서 340페이지 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거는 뭐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맞는 문장, 체감 우리 한번 빙의를 해볼게요. 이건 맞는 문장. 이건 맞는 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문장으로 학습이 되셨을 겁니다. 자, 2번. 헷갈립니다. 이게 법인 변경된 거 아닌가? 변경 등기. 일단 2번 모르겠다. 넘어갑니다. 3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이거 빈출되죠? 이거는 맞는 문장으로 속관낼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3번은 확실히 아니야. 4번. 법인인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3주일 이내에 3주 맞는데 변경사항 등기해야 된다? 4번 모르겠습니다. 5번. 명칭 사용할 수 없다. 빈출이죠. 그럼 1번, 3번, 5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다투게 돼요. 머릿속에. 그때 그냥 확률 게임으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법조문을 2022년에 학습이 딱 돼가지고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것 중에라고 하면서 이거 그러면 4번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4번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이게 잘 넘어가신 거고, 기출 학습으로.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기출 학습이 좀 애매했다라고 해서 2번, 4번 헷갈리잖아요. 이거 틀린다고 해서 이거 막 틀린다고 해서 머리 싸매고 그런 다음에 난 다음 수업부터 이걸 학습해야겠어 하면서 이거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시행령에서 나왔네.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게 왜 2번에서 그때 당시 출제 시비가 있었어요. 변경 등기가 변경 등기 맞는 거 아니야 했더니, 여기에 이 법조문에는요, 이전 등기, 그러니까 노조령, 노동조합법 시행령 하고서 괄호치고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전 등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깠다. 어떻게 이거를 이전 등기라고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전 등기나 변경 등기나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 이거 조금이라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의 수험생들 이거 문제 제기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옛날에 국사책
출제하시는 분들 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처럼 저도요 이거 너무 이거 좀 이 당시에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정말 343페이지에 2022년에 출제되신 이 이력을 바탕으로 4번을 속과내실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이거 틀렸다고 해도 할 말 없고요. 정말 2번, 4번 중에 찍는 겁니다. 정말 이 당시에 심정으로 가면. 요번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보다 시행령을 열심히 공부하자? 아닙니다. 그냥 확률 문제로 올라가자. 그냥 확률 문제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이거 확률 문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험생의 자세로서 맞습니까? 라고 하면요. 2차 공부 하시면요. 2차 공부는요. 확률의 게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원래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에 배팅하는 거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걸 완벽하게 공부하자. 이 영역으로 점점 가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공부하자. 내가 모든 걸 다 풀겠다. 그냥 안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로서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 341페이지. 지금 많이 했고요. 저기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서부터는 조금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